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루과이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 1년 반 동안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오늘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슬프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회사를 떠난다고 말을 하니까 슬펐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루과이에 와서 회사를 안 다니고 직업이 없이 집에 있었더라면 정말 많이 우울했을 거예요. 그 소속감이 없이 언어도 안 되는 데다가 정말 많이 우울했을 건데 적은 돈이라도 제가 벌 수 있었고 또 어떤 그 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랬던 게 제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로 퇴사를 했고 이제 한국에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루과이 직장 생활과 한국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제 우루과이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남미에서 가장 이제 잘 사는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칠레랑 우루과이일 거예요. 그래서 우루과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한국어로 하자면 고용법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한국과 똑같이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같은 거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연차에 따라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국이랑 다른 점은 퇴직금이랄 게 따로 없어요. 한국은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퇴직금 같은 개념은 없어요. 이 남미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처럼 딱 9시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 정답은 대부분 9시에 시간 맞춰서 잘 출근합니다. 그런데 늦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지각을 했다 5분, 10분 이렇게 늦었다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각의 빈도도 잦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지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15분 늦는 거 15분까지는 괜찮아요. 15분까지는 늦는 걸로 안 쳐요. 그리고 15분 정도 늦는 거는 따로 어디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15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8시까지 어디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9시에 가도 되고요. 10시에 가도 되고. 어차피 그 친구들은 늦게까지 막 해 뜰 때까지 놀더라고요. 막 4시 막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거의 처쳐 뜰 때까지 노는 거죠. 근데 저는 체력도 체력이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놀 수 없습니다. 12시 정도 되면 전 졸려요. 그래서 그런 적은 없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업무나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칼퇴합니다. 5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5시 25분, 5시 20분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시 반 딱 되면 모두 다 컴퓨터를 끄는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제 일이 좀 더 많이 남았거나 그런 날에는 남아서 해야죠. 자기가 이제 오늘 끝내야 하는 일은 끝내고 가야 해요. 만약에 내가 5시 반에 퇴근을 못하고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한다. 일이 좀 많이 남았다. 그런 경우에도 일을 하면은 추가 근무한 거에 대해서 15분, 10분 이렇게 일한 거 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보고 이렇게 놀랐던 거는 어떤 동료가 이제 그 보스 사무실에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프리하게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자도 등받이 딱 기대가지고 다리를 닦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정말 자유롭다. 정말 이제 이 수직 관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한국이 더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이제 출산휴가를 받잖아요. 여기는 출산휴가가 3달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보통 1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3개월 동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6개월 동안은 내 업무량의 반,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치자면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은 4시간만 근무를 하고 100% 정상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는 우루과이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해요. 아이를 출산해도 일을 그만두는 엄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워킹맘이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3개월 쉬고 바로 복귀를 합니다. 아무래도 급여,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겠죠. 우루과이는 1년에 총 휴가가 20일이에요. 그냥 딱 20일이라고 들으면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막상 다녀보니까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연차가 있고 또 공휴일이 한국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공휴일이 있고, 또 공휴일이 만약에 주말인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이제 또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퍼블릭 홀리데이는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날 쉴지 아니면 일을 할지. 그래서 일을 해도 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날 일을 하는 거는 뭐 더블 페이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똑같이 일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휴일이 3번 있었나? 1년에 3번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제 휴가를 쓰는 거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차가 막 10개가 넘게 있어도 그 10개를 한 번에 쓸 수 없잖아요. 눈치가 보이니까. 뭐 쓸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막 일주일씩 이렇게 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름 휴가나 이럴 때 아니면. 근데 여기는 기본으로 법적으로 1년 중에 10일의 휴가를 이어서 써야 해요. 그 점은 좋죠. 그런 점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날짜로만 따지자면 그렇게 휴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좀 올라가긴 해요. 근데 가장 오래 근속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23개인가까지가 최고 많은 휴가 일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휴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휴가를 쓰는 게 자유로운 편이지만 휴가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좋은 직장에 다닌다, 뭐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좀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은 쉴 수 있는 공휴일이 꽤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많이 쉬겠죠. 급여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투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제재가 없어요. 그 한쪽 일이 이쪽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물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오늘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학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내가 오늘 한 2시간 일찍 퇴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쿨하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투잡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용량이 없다고 카메라가 꺼져버렸어요. 영상을 다 옮기고 나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도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루과이에서는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갈 경우에 3일 동안은 급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일 이상 아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3일 동안은 급여가 없어요. 근데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 4일, 5일, 6일, 7일째는 부분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기말도라는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는 일을 하는 그 근로자라면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1년에 2번, 7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한 번 보너스를 받습니다. 총 1년으로 따지자면 13번의 급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7월에, 12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루과이에서는 급여 인상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넘어가면 1월 달에 급여 인상이 한 번 있고요. 또 7월 달에 급여 인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급여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이 있고 또 회사에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겠죠? 회사마다 다르고 이제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월에 이제 올라가고 또 7월에도 급여 인상이 한 번 있는데 이 7월에 급여 인상이 있는 거는 모든 업종이 다 인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인상이 되고 또 이제 업종마다 그 퍼센트가 다릅니다. 우루과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혹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1시간을 넘게 떠들었네요.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 긴 영상을 또 봐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